2024년 6월 고2 모의고사 41번에서 42번 지문에 해당하는 내용 정리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재는 전통적인 면접이 있고요. 요거에 있어서의 확증 편향의 문제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처음에 소재를 제시하면서 문제점을 제시합니다. 그럼 문제점이 나오면 뭐가 나와야 돼요, 여러분? 해결책이 나와야 되죠? 그래서 해결책 자체가 나중에 이제 주제가 되고, 만약에 이 해결책이 나오지 않으면 이 문제점이 주제가 되는 이런 글의 구조이기 때문에 해결책이 나오는지 잘 봐야 되고, 결론적으로는 해결책이 나오긴 합니다. 자, 그래서 한번 봅시다. 자, 문제점을 제시를 하는데 뭐냐면, 우리가 편견을 갖고 있는데 요거를 정당화할 또 편향을 이제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편견을 가지고 있는 걸 또 뒷받침하려고 또 편견을 가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한 가지 옵션에 편향이 된다면, 한 가지 어떤 편견을 갖고 있으면 뭐 그게 더 잘 기억할 만하거나 손실을 최소화하기 짜맞춰 적거나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유명한 패턴과 일치하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자, 그 옵션을 선택할 것을 한 것을 정당화할 정보를 찾는 경향이 있어요. 이게 또 편견을 뒷받침할 편견이죠. 자, 요걸 뒤에서 예시를 들어주기 때문에 그때까지 한번 잘 읽어보시면서 한번 기다려보세요. 자, 문제점을 그대로 다시 한번 확장합니다. 편견을 정당화하는 편견은 또 확증 편향이라는 오류 덩어리의 희생양이 된다는 거예요. 한편으로 우리가 이제 데이터와 이유들의 목록으로 방어할 수 있는 선택을 하는 것은 현명하다. 요거는 또 편견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또 편견을 가지는 거는 뭐 현명할 수도 있는데 방어를 해야 되니까. 반면에 우리가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면 불균형한 분석을 수행할 가능성이 있어서 총체적으로 확증 편향으로 알려져 있는 오류 덩어리의 희생양이 될 수 있대요. 자, 여기까지 잘 이해가 잘 가지 않는다면 예시를 한번 잘 봅시다. 자, 예시가 나오고 있어요. 기업 채용 면접이에요. 자, 첫 인상을 받았는데 이걸 확인하기 위해서 증거를 또 고르는 여기에 선생님이 하나 빠뜨렸네요. 확증 편향으로 빠지는 사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거 잘 들어보세요. 자, 우리가 편견을 가지고 또 그거를 또 확인하기 위한 또 뒷받침할 편견을 찾는다고 했죠. 예를 들어서 모든 기업이 채용 과정의 일부로 이제 자기소개를 해보라고 하죠. 취업 면접에서 실시를 하는데 이제 지원자를 평가하기 위해서 이런 면접에만 의존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문제가 일어나죠. 전통적인 면접은 실제 직원의 미래를 성공을 예측하는데 가장 유용하지 않은 도구 중 하나라는 걸로 판명이 됐대요. 그러면 이 면접이 어떻게 해서 이루어지냐면, 면접관들이 종종 잠재의식적으로 처음 몇 순간의 상호작용을 바탕으로 면접자에 대한 결정을 내리고, 자, 우선은 처음 몇 순간 상호작용한 거 가지고 이제 결정을 내렸죠. 이걸 편견을 이미 가져버렸어요. 자, 그리고 그 첫인상을 확인하기 위해서 증거를 고르고 질문하는데 면접의 나머지 시간을 보내기 때문이다. 그래서 뭐냐면 여기 확인하기 위해 증거를 고르고 질문을 만드는데 이게 또 편견을 뒷받침하는 편견이죠. 요거의 사례가 어떤 거냐면, 이전 직장에서 좋은 직책을 두고 나오신 게 보이네요. 요걸 보고 좀 안 좋다고 생각한 거야. 그래서 야망이 꽤 크시겠네요. 그렇죠? 그리고 나서 안 좋게 보이니까 헌신적이지 않은 것 같아요. 그쵸? 이렇게 해서 처음에 받은 인상을 좀 안 좋게 받으면, 그래서 첫인상이 되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계속해서 그 안 좋은 증거를 찾아내려고 한다는 거죠. 이게 확증 편향을 가지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확실히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야. 자, 이미 마음에 안 들어. 이미 마음에 안 들어갖고, 잠깐만, 좋은 직책이 있었는데 왜 나왔어요? 돈 더 받으려고요? 야망 큰 것 같아요. 그쵸? 돈 보고 다니시는 것 같죠? 그쵸?
그러면 돈 많이 안 주고 이러면 뭐 약간 헌신적이지 않은 것 같은데요? 그쵸? 이러면서 처음에 받은 자기 판단을 편견을 가져버리고 그걸 뒷받침하려고 계속해서 이제 그 관련된 증거만 계속 물어보고 찾는 거죠. 이런 걸 확정 편향에 이제 가려졌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드디어 해결책이 나옵니다. 전통적인 면접보다 구조화된 면접이 더 효과적이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확정 편향에 빠질 이제 위험이 있기 때문에, 자, 이것은 면접관이 지원자가 실제로 채용하기 가장 좋은 사람인지 이 여부를 명확하게 보여줄 수 있는 중요한 정보를 알아차리기, 이제 간과하기 쉽다는 것을 의미한다. 알아차릴 수가 없는 거죠. 자, 저런 거 계속 물어봐갖고 계속 나쁜 질문을 계속 해갖고 그럼 나쁜 것만 나오겠지. 실제 이 사람이 되게 괜찮은 사람인 걸 우리가 어떻게 알아보겠습니까? 그래서 그거보다는 구조화된 면접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구조화된 면접이란 건 뭐냐면 실제로 업무를 어떻게 썼는지 샘플을 확보하거나 어려운 상황에서는 어떻게 대응할지 묻는 것. 이런 일이 있었을 때 어떻게 대응하셨나요? 이런 객관적인 자료 있죠. 이런 구조화된 접근 방식을 가지고 해야 전통적인 면접보다 거의 3배의 이점으로 미래의 성공을 평가하는데 훨씬 더 낫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하고 싶은 말은 이 전통적인 면접 방식은 뭐예요? 확증 편향에 빠질 수가 있죠. 요거는 뭐냐면 편견에다가 그거를 뒷받침하려고 플러스 편견을 더 더해가지고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자, 요게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해결책으로 더 구조화된 평가 방식이 효과적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해석하면서 문법적인 부분 알아봅시다. 자,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편견을요. 편견들인데 어떤 편견들이냐면 뒷받침하는, 우리의 편견을 뒷받침하는 편견들을 가지고 있어요. 자, 만약에 우리가 편파적이라면요. 그러니까 편향적이라면 한 가지 옵션에 여기서부터 시작해갖고 여기까지는 보충 설명이죠. 자, 왜냐면 자, 이것이 더 기억할 만하고 여기 is가 생략됐다고 보시면 되죠. 여기 있는 is. 이것이 틀에 잘 맞춰줬고 최소화하기 위해서 손실을, 자, 혹은 아마도 겉보기에 일관적이기 때문에 더 유망한 그런 패턴의 이제 일관적이기 때문에, 자, 요것도 보호로 보면 되겠죠. 이렇게. 자,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한 가지 옵션에 편향적이면, 자, 우리는 자, 찾는 경향이 있습니다. 여기까지 쭉 정보를요. 자, 어떤 정보냐면 정당화하는 정보죠. 정당화할 정보, 선택하는 것을 정당화하는 정보. 그 옵션을, 그 선택권을, 좀 기니까 다시 한번 해석해 보죠. 우리는 가지고 있어요. 편견을, 지지하는 우리의 편견을. 자, 만약에 우리가 편향적이라면 어떤 한 옵션에 아마 이게 뭐 잘 기억할 수도 있고, 아니면 손실을 최소화하려고 딱 틀이 잘 짜져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이제 어떤 유망한 패턴과 이제 일치하기 때문에 겉보기에, 자, 요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옵션에 편향적이면, 한 가지 선택지에 편견을 가지면, 편향적이면 우리는 찾는 경향이 있습니다. 정보를. 어떤 정보냐면 정당화할, 선택하는 것을 정당화할 그 선택지를 이렇게 해석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 있는 that은 여기 주어가 없는 주격관계대명사의 that이죠. 형용사절이고, 그래서 명사절인 what은 못 나오고요. 위치는 나올 수 있겠죠. 그리고 요 서포트 같은 경우는 수일치를 여기 있는 이 biases와 이렇게 수일치를 시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수로 썼고요. supports 이렇게 해가지고 단수로 쓰시면 안 되겠죠. 그리고 요 세 가지에 대해서 memorable, or, framed, or, consistent 이렇게 해갖고 보호로 세 가지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자, 여기에는 목적어가 없기 때문에 얘를
framing 이렇게 쓰시면 안 될 거고, 여기 보어 자리이기 때문에 부사로 consistently 이렇게 쓰시면 안 될 거고요. 여기 있는 that은 뒤에 주어가 없는 주격 관계대명사의 that이니까 형용사절입니다. 그래서 which는 되겠으나 명사절에 what을 쓸 수가 없겠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반면에요. 자, 이것은요. 자, 가주어입니다. 현명해요. 뭐가 현명하냐면 진주어. 자, 만드는 것은요. 선택을요. 그러니까 선택을 하는 것은요. 자, 어떤 선택이냐면 우리가 방어할 수 있는 데이터와 그리고 어떤 한 목록, 이유들의 목록으로 이제 방어할 수 있는 선택을 할 수 있는 건 한편으론 좋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있는 sensible 같은 경우는 형용사 자리죠. 보어 자리니까. 그래서 sensibly 이렇게 부사로 쓰시면 안 되고, 여기는 지금 목적어가 없는 목적격 관계대명사이기 때문에 형용사절이고, 그래서 which는 쓸 수 있겠지만 자, 명사절에 what은 쓸 수 없겠죠. 자, 3번 문장입니다. 자, 여기선 한편으로라고 했어요. 근데 다른 손에는, 그래서 반면에 만약에 우리가 조심하지 않으면요. 자, 우리는요. 가능성이 커요. 어떨 가능성이 크냐면, 뭐 하기의 가능성이 크냐면 행할 가능성이 큰 거죠. 자, 균형적이지 않은 분석을 하기에 가능성이 큰 거죠. 자, 되면서 먹잇감이 되면서 희생양이 되면서 어떤 것에 대한 먹잇감과 희생양? 덩어리에 대한 희생양. 어떤 것의 덩어리? 오류의 덩어리에 대한 희생양. 자, 총체적으로 자, 알려진 뭐라고 알려진? 확증 편향이라고 알려진 오류 덩어리에 먹잇감이 되면서 이렇게 해석하시면 됩니다. 자, 요 likely는 선생님이 형용사 부사도 될 수 있지만 형용사가 된다고 해서 possible 이렇게 해석을 하라고 보통 말씀을 많이 드렸고, 얘랑 비슷하다고. 그래서 be likely to 부정사를 쓰죠. 그래서 여기 자리에다가 conducting이라고 쓴다던가 아니면 전면구처럼 to conducting 이렇게 해서 쓰시면 안 된다는 거죠. 자, 여기 for은 이형식입니다. 그래서 희생양이 된다. 외웠었죠? 이형식 동사 할 때. 그래서 여기다가 fallen 이렇게 쓰시면 안 되겠죠? 그리고 뒤에 여기 목적어가 없죠? 뭐뭐로 알려진 그런 오류들의 덩어리. 사실은 뭐 요 클러스터 이걸 수식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knowing이라고 이제 능동으로 쓰지만 않으시면 됩니다. 자, 예를 들어서요. 거의 모든 회사들은요. 포함합니다. 자, 전통적인 뭐 당신에 대해서 얘기해 주세요 라고 하는 이제 취업 면접을 실시합니다. 부분으로서요. 자, 누군가를 고용하는 과정의 부분으로서 이제 자기소개 면접을 실시합니다. 그래서 자기소개 면접이 된 거예요. 나에게 말해주세요, 너에 대해서. 뭐, 요게 이제 자기소개인 거죠. 자, 그리고 많은 회사들이겠죠? 이제 컴퍼니가 여기에 생략이 됐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많은 회사들은요, 의존합니다. 자, 이러한 인터뷰들에요. 자, 이거 유일하게, 요거에만 의존하면 조금 그런데, 이러한 면접 하나에만, 오로지 여기에만 의존합니다. 자, 평가하기 위해서 지원자를. 요렇게 하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여기 릴라이를 잡은 거는 어려운 건 사실 없는데, 요 맨이 사실은 컴퍼니가 생략이 되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갖고 여기에다가 realize
이렇게 단수형으로만 안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5번 문장입니다. 자, 그러나 가주어고요. 이것은 밝혀졌습니다. 뭐라고 밝혀졌냐면 진주어예요. 자, 전통적인 인터뷰는요. 실제로는 하나인데 아주 제일 적게 쓸모 있는, 그러니까 쓸모가 없는 이겠죠. 쓸모가 없는 도구들 중 하나로 밝혀졌다는 것이 판명되었습니다. 자, 뭐 하는 데 있어서 예측하는 것에 대해서 어떤 이제 직원의 미래 성공을 예측하는 것에 대해서 아주 제일 형편없이 유용한 도구면 뭐 제일 유용하지 않은 도구라고 하면 되겠죠. 자, 그래서 여기 있는 that은 명사절의 that입니다. 그래서 뒷문장이 이 형식으로 이렇게 완전하고요. 그래서 뒷문장이 불완전한 명사절의 what은 못 쓰고 형용사절 which도 못 쓰겠죠. 그리고 one of the 복수 명사죠, 여러분. 그래서 여기에다가 tool이라고 쓰시면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나쁘다고 이제 알려졌으니까 서술형으로도 출제가 될 수 있다는 거. 가주어 진주어도 있고 이제 주제랑 아주 밀접한 문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것은 앞에 내용을 얘기하는 거겠죠. 쓸모없는 도구라는 거. 자, 이것은 때문인데요. 뭐 때문이냐면 인터뷰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면접관이겠죠. 면접관이 종종 무의식적으로 만드는 거죠. 그들의 마음을, 그러니까 그들의 정신을, 결정을 한다는 얘기예요. 면접자에 대해서. 자, 어디에 기반해서? 그들의 첫 번째 아주 적은 순간들에 기반을 해서 상호작용에, 그리고 여기가 동사 원이고 보낸다는 겁니다. 동사 to. 나머지를요. 인터뷰의 나머지를 체리 피킹 하면서, 체리 피킹이 뭐냐면 체리 골라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자기가 골라내고 싶은 것만 골라내는 거죠. 체리 피킹을 한다는 게 그렇게 원하는 것만 골라낸다는 겁니다. 증거를 요거는 요렇게 해야 되겠네요. 그리고 표현하고 말하면서 그들의 질문을, 그러니까 질문을 하는 거죠. 뭐 하기 위해서? 확인하기 위해서. 그 첫 번째 인상을 확인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얘기한다는 거죠. 아, 나는 보는데 여기 당신이요, 떠나온 것을 보는 거죠. 아, 요렇게 보는 것보다 대시 생략이 됐다고 보면 됩니다. 당신이 떠나온 것을 보는 거죠. 아주 좋은 어떤 위치를 네 전 직업에. 자, 요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이제 because 절이었고요, 여러분. 베이스 뒤에 목적어 없으니까 여기에다가 동사 자리도 아니고 준동사 자리인데 능동으로 이렇게 쓰시면 안 된다는 거. 자, 그리고 요 메이크업이랑 요 스펜드랑 동격입니다. 아, 동격이 아니라 이제 병렬 연결이 돼 있는 겁니다. 여기에 뭐가 생략되어 있는 거예요? interviewers. 요게 생략이 되어 있는 거죠. 어디에? 여기 있는 요거. 자, 그래서 스펜드라고 썼기 때문에 여기다가 여러분들이 스펜즈 이렇게 쓰시면 안 됩니다. 당연히 준동사인 스펜딩도 안 되고요. 그리고 한 가지, 스펜드 돈, 시간, 자원, 뭐 인력 등등등 플러스 ing 이렇게 준동사의 관용적 표현으로 이제 우리가 배웠었던 적이 있습니다. 뭐뭐 하는 것에 돈, 시간, 자원 등을
쓰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체리 피킹, 여기와 phrasing, 여기 두 군데 다 ing인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쓰시면 안 되겠죠? to cherry pick. 그리고 여기는 to phrase. 이렇게 쓰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7번 문장입니다. 당신은요, 좀 굉장히 야망 있나 봐요. 그쵸? 아니면 뭐 여기다가 이거 대 당신은요, 굉장히 헌신적이지 않았어요. 그쵸? 뭐 이런 질문을 한다는 거죠. 자, 이런 것들은 의미하는데 뭘 의미하냐면 인터뷰하는 사람들이요, 쉽다는 거죠. 뭘 하기에 쉬운 거냐면 취약하다는 겁니다. 간과하는 것에 취약하다는 거예요. 아주 상당한 정보를 간과하는 것에 취약하다는 겁니다. 자, 어떤 정보냐면 명확하게 나타낼지도 모르는 정보, 뭐를? 이 지원자가 실제로 최고의 사람인지, 자, 최고할 사람인지 나타내는, 자, 그런 정보를, 상당한 정보를 간과하기에 취약하다는 거죠. 그래서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하나에 be prone to 명사에 취약하다. 그래서 여기다가 동명사를 쓴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가 to overlook. 죄송합니다. 이렇게 쓰면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 있는 that은 명사절의 대절이죠. 목적어 자리에 위치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뒷문장이 이렇게 완전하기 때문에 뒷문장이 불완전한 명사절에 와서 못 쓰고 형용사절 위치도 못 쓰는 겁니다. 여기 있는 대절 같은 경우는 여기 주어가 없는 거 보니까 주격 관계대명사네요. 그래서 위치는 쓸 수 있겠으나 명사절인 what은 못 쓰는 거죠. 자, 8번 문장입니다. 자, 더욱 구조화된 접근법, 주어입니다. 어우, 길어요.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여기까지. 어떤 것과 같은 거냐면 얻는 것과 같은 어떤 샘플들을, 그 지원자의 일의 샘플들을 얻는 것과 같은, 혹은 자, 물어보는 것과 같은, 뭘 물어봐요? 어떻게 그가 반응할지에 대해서, 아주 어려운 가정적인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할지에 대해서 물어보는 것과 같은, 자, 이러한 더 구조적인 접근들은, 여기까지가 주어, 이게 더 극단적으로 좋습니다. 어디에 좋냐면 평가하는데요. 미래의 성공을요. 자, 거의 3배의 이점을 가지고 뭐에 대해서? 전통적인 인터뷰들에 대해서 거의 3배의 이점을 가진다는 거죠. 자, 여기 있는 obtaining이랑요, 여기 있는 asking은요, 자, 이 전치사인 like에 목적어로 2개가 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다가 to obtain 이렇게 쓰셔도 안 되고요. 여기도 to ask 이렇게 쓰셔도 안 돼요. 자, 그리고 여기는 how, 이제 다른 걸로 쓰면 안 되겠죠? what 이런 걸로 쓰면 안 됩니다. 이제 문법적으로는 다른 거는 의미가 달라지니까, 근데 문법적으로는 이제 구별할 수 있는 게 지금은 뒷문장 1형식으로 완전한데, 자, 여기다가 what을 쓰면 뒤에가 불완전해야 되죠. 그리고 여러분, respond 같은 경우 선생님이 자동사밖에 안 되는 동사라고 많이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be responded 이렇게 쓰시면 안 된다는 거. 그리고 여기 있는 이 어프로치들이랑 좀 멀어요. 여기 있는 R이랑 요렇게 수일치를 하는 거죠. 저게 주어였으니까. 그래서 is라고 쓰시면 안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여기는 이제 전치사의 목적어 자리니까 assess 이렇게 동사로 쓰지 않도록 조심하면 됩니다. 자, 얘가 주제문이에요. 그래서 여기 어떤 부분이든 서술형으로 나올 수 있습니다. 자, 41, 42 한 지문 두 문항에 해당하는 지문이었고요. 좀 길었죠? 조금만 더 버티세요. 자, 금방 정리를 해봅시다. 그러면 자, 어디에 빈칸이 나올 수 있냐면 우리의 편견을 뒷받침하는 편견을 가진다. 여기에 빈칸이 나올 수 있고, 자, 어디에 빈칸이 나온 거냐면 편견을 뒷받침하는 편견이 뭐냐면, 자, 우리의 옵션을, 우리의 선택지를 이제 정당화하는 그런 편견이죠. 그래서 여기 정보 둘 다 빈칸이 뚫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제 옵션을 이제 뒷받침하는 거기 때문에 이걸 뭐 부정한다 이런 뜻의 deny 이런 걸 쓰시면 안 되겠죠? 자, 여러분 보면 한 손에는 그리고 다른 손에는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반면에 이런 뜻이 되죠. 그러니까 얘가 먼저 당연히 나와야 그 다음에 얘가 나오는 거예요. 얘네 둘 다 이렇게 순서 삽입의 포인트로 잡아주시면 되겠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편견을 뒷받침하는 편견을 가지면 이제 불균형한 분석을 할 수 있겠죠. 근데 여기다가 balanced 자, 요렇게 쓰시면 안 되겠죠? 그래서 여기도 빈칸, 여기도 빈칸. 불균형한 분석을 하게 될 거고, 그래서 오리 덩어리의 희생양이 될 수 있다. 여기도 이제 빈칸이 될 수 있겠죠. 자,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만 얘기하니까 이제 이해하기가 힘들어가지고 우리가 예를 들어 요거에 대한 거, 오류덩이의 희생양이 된다는 거, 거의 모든 회사들은 이러면서 이제 예시의 시작이 되죠. 이 사람들이 이제 자기소개를 하는데, 그러나 자기소개 면접은 좋지 않다. 뭐라고 판명 났어요? 가장 좋지 않은 것 중에 하나. 여기도 빈칸. 그거에 대한 이유를 설명하죠. 여기 리스트 대신에 most라고 쓰시면 안 되겠죠? 그럼 유용한 게 되니까 가장 유용한 게. 여기서 말하는 this는 요게 왜 이렇게 안 좋은 도구냐라는 걸 설명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설명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조심해야 될 게 this is why 이렇게 쓰시면 안 됩니다. this is why를 쓰면 뒤에가 결과가 돼야 되는 거고요. this is because를 쓰면은 뒤에가 이제 원인이 돼야 되는 겁니다. 요거는 여러분들이 충분히 대화가 계속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여기서 자, 요런 질문을 한다는 게 의미하는 것은 하면서 여기도 순서 삽입 포인트로 잡을 수 있겠죠? 순서 삽입. 자, 그리고 여기가 중요한 부분입니다. 제일 이제 빈칸으로 나왔을 때 가장 괜찮다고 생각되는 부분이 여기. 더 구조화된 면접. 이게 이제 해결책이기 때문에 더 미래를 예측하는데 좋다. 둘 다 빈칸. 그래서 여기는 unstructured. 구조화되지 않은. 아니면 여기 문맥에 따르면 전통적인 거. traditional 이런 걸 쓰시면 안 되겠죠. 30분 동안 고생하셨어요, 여러분. 자, 그래서 이렇게 24년 6월 모의고사는 마치게 됐습니다.